자, 시각형 자녀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뭐냐면은 시각형 자녀들은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사진 찍듯이 머리에 그리듯이 아니면 풍경화가 지나가듯이 눈으로 예시화가 될 때 최종적으로 그 단어까지 납득이 되는 형식의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자녀는 그러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게임에서 시각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과 관련한 거는 빨리빨리 습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이 교과서는 그림으로 예시화하는 게 아니라 글자 그 자체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마다 자녀에게 맞는 공부 스타일과 방법이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요, 자리를 흐트러 놔야지 공부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은 걔네들은 산만한 게 아니라 내가 딱 언제 어떤 책을 어디에서 집어야지 공부가 되는지를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펼쳐놨는데, 야, 너 화장실에다가 문제집 놓고 나왔더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학생이 왜 그래? 너 지금 책꽂이 이거 일자로 정렬 안 할래? 그 순간 걔는 이제 머리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기질과 공부 스타일을 아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거를 잘 모르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천하태평으로 난 기계 쪽이야. 난 뭐 대충 살라오. 나 독립이나 할래요. 이런 식으로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게 생각하는 것만 같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너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이게 가장 안 좋은 지도 방법이에요. 냉정하게. 이걸 감성 호소, 감성 설득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뭐죠? 아이는 내가 엄마에게 지금 못을 박았다. 나는 엄마가 부끄러워할 만한 아이다. 나는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아이로 엄마에게 수치심을 안겨드렸다. 죄책감이 강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더 빨리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원래 공부 스타일이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읽어내는 훈련은 해야 돼요. 읽어내는 훈련. 그런데 그것을 다이렉트로 시도할 경우에 바로 읽는 것이 낯설거나 힘든 기질의 아이들은 더 빨리 포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각적인 이런 학습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그, 그, 어, 유튜브 영상을 먼저 보고 논문을 읽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냥 그 하나의 영화처럼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그 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 문맥도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시각형이에요. 예, 이런 아이들은 그러한 선 과정을 거쳐서 책을 읽는 연습을 시키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죠, 요즘의 아이들. 자, 그리고 그 시간을 뭘로 대체하나요? 스낵컬처, 웹툰, 유튜브, 게임,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눈의 동공이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글은 차분하게 이게 동공이 움직이는 동선 라인이 있어요. 그게 다 훼손이 되고 붕괴가 됩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눈이 그 글자들 두 줄을 못 따라가요. 그 다음부터는 눈이 피로해지는 거야. 그리고 초등 경우 태블릿 학습이 많아.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책 읽는 습관이 안 잡힌 경우 오히려 역효과이지 않을까? 당연하죠. 태블릿 학습이 지금 상황에서는 역효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지금 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시작된 온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맞이한 자녀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팔짱 끼고 공부한다고 그랬죠? 온클을.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독서는 더 안 하려고 하고 못하기도 하게 되겠죠. 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그래서 문해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충동적 사용의 습관화로 가고 있다. 를 짚어드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이 있어요. 뭐냐? 이건 이제 부모님들이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홈공의 시대에 공부 환경이 바뀌었는데 집안의 공부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학교 공부 방식이 지금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집으로 이동했어요. 온라인 클래스. 그런데 우리 아이 방과 집은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똑같아. 얘는 어디서 공부하라는 걸까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또 세 번째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튼 문제적 사용의 습관화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행동 실행력, 자기조절 능력, 만족 지원 능력, 그리고 생각하는 님,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해율, 독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해 능력이라고 하고
앞에 두 가지를 유혹을 견뎌내는 힘이라고 할 때 디지털 기기, 특히 스마트폰의 충동적 사용, 즉 문제적 사용의 습관화로 인해서 이 네 가지가 동반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공부를 스마트폰 때문에 반드시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스마트폰을 하면서 이 네 가지 영역의 능력이 더 빨리 하락한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은 잘 분석하셔야 돼요. 오늘 해법을 알려드릴 건데 공부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학생입니다. 학원, 집, 숙제, 과외 이런 하루의 생활 동선도 정해져 있고요. 이 학생의 방을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요. 그런데 왜 이 친구는 공부를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는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번 그 원인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이 집에 오자마자 뭐부터 했죠? 예. 제일 먼저 한 게 게임 방송을 보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게임 방송을 보는 것은 휴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예. 밥을 먹으면서 그냥 밥 먹는 그 자체 간식을 먹으면서 휴식하는 것과 게임 방송 보는 것은 왜 다르냐? 끝날 때 아쉬움의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완성의 심리가 남아버리죠. 예. 거기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필요 행동을 안 하는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과외 숙제를 안 하고 과외 시간을 맞이하다 보니까 과외 시간이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의 오늘은 핵심이 뭐냐면은 그 방안을 좀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열심히 뭐 붙여놓고 책 쌓아놓고 공부 열심히 하려는 게 보여요. 열심히. 예. 뭐 하나 가득 쌓아놨죠. 이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공부를 하려면은 공부해야 되는 그 목적의 교구 하나가 명확하게 딱 있고 나머지는 눈앞에 있으면 안 돼.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 산지에 있는 거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지 계속 갈팡질팡하다 보면 이거 깨작거렸다가 저거 깨작거렸다가 자, 저 위에 붙여놓은 포스트잇 네,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네, 심플하게 바꿔주셔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시라고 해요, 이것을. 엄마, 나 이만큼 나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과 공부하는 척하는 것의 차이점이 이런 거다라는 거. 예. 그렇다고 얘가 이제 막 잔머리 써서 엄마를 속이려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PC방 가서 1시간 스트레스 풀고 나서 공부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요. 예. 그 이유도 말씀드렸잖아요. 뇌는 이미 PC방 때 공부할 양까지 다 써버렸다. 그래가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계획은 또 열심히 세워놨죠. 이 원인의 핵심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습관이 잘못 형성된 문제예요. 예.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재미있게 할 수도 없고 성적도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게임을 더 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인 우리 청소년 자녀가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학습 활동을 해가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잘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어느 정도 하면 될까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평가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련의 학습 활동이 자기주도 학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힌트 드릴게요. 아까 전에 한 어머니께서 굉장히 열심히 옆에서 쉬운 단어로 바꿔주시고 찾선책은 이런 거야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지만 그 자녀가 결과적으로는 읽기 능력이 향상 안 되는 가장 큰 방해 요인이기도 해요.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위한 팁 3가지를 저번에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 자, 아까 전에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했어요. 지금 온라인 클래스로 옮겨가면서 학교 교실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그 아이의 방이 교실과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공부를 위해서는 순서가 정리정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앞에 2가지 활동을 다 거친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쓸 때는 옆에서 기웃기웃 하시면 안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거실을 제2의 교실화할 때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듣고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든 중학생이든 스마트폰으로 수업 들으려고 하는 게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인 이유도 말씀드렸죠. 자세가 흐트러지고 더 빨리 포기해요. 화면도 작기 때문에 피로도도 빨리 증가하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세와 태도가 갖춰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엎드려서 누워서 발라당 굴러다니면서 떼굴떼굴 이러한 자세에서 하는 것인지라 컴퓨터 노트북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듣도록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헤드셋 끼고 네, 듣도록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필기도구 필수로 쓰면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팔짱 끼고 옹크를 듣는 순간 그건 공부가 아니게 된다. 그래서 써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그래야 이걸 가지고 나중에 내가 무엇을 이번 시간에 공부했는지를 자기가 자기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어야만 해요. 공부라는 것은. 여기에 꿀팁 하나를 더 드릴게요. 웹캠은 반드시 자기 얼굴이 나오도록.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벽으로 치워놓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께서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방은 공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그랬어요. 디지털 기기를 당분간은 방에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공부 잘하던 학생들은 계속 그냥 공부하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온라인 클래스 듣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못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당분간 훈련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집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지 컴퓨터와 노트북으로 서칭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집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공부는 초기에는 양 단위로 해야 돼요. 분량을 우리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단위로. 예. 근데 그 분량을 잘 못 정하세요. 그래서 분량을 누가 정하는 게 제일 좋으냐? 아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분량은 자녀가 뭐 과외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과 함께 그 양을 정하는 것으로 가시고, 익숙해진 다음에 시간 단위로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마지막이 혼공 습관 형성을 위한 행동장치. 이게 오늘 꿀팁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알아차리기 위한 준비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당장 하셔야 될 게 뭐냐? 심플하게 방 청소를 대청소를 하시고, 그거 아깝다고 쟁여놓은 거 대부분 보면요 평생 2번 안 써요. 필요 없는 책들 싹 다 버리시고, 문제집 뭐 이런 거 싹 다 버리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눈 뒤로 보내시는 거예요. 눈 뒤로. 그래서 뒤에다가 비치를 하시는 겁니다.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원래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유튜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정리를 먼저 하는 거죠. 이거를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저 띠를 보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이 띠를 넘어서는 순간 복습부터 해야 돼. 예, 제 습관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세련된 행동 형성 기법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당장 현관문에다가 빨간 띠 다시라는 건 아니고, 좀 센스 있는 다른 것들로 해서 이렇게 사인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저 띠를 보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펜을 들고 백지에 써내려가는 다음 행동이 이루어지는 연쇄 과정 형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자, 새로운 행동은 만들어져서 공부를 할 준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집중을 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부방도 분위기가 바뀌었고, 집에까지만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공하는데, 집에 오기 전에 적군이 있는 거야. PC방 적군. 그리고 그 적군이 정확하게는 뭐냐면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그 게임을 하기 위해 같이 뭉치는 친구들의 부모님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러한 훈련을 한다라는 거를 부모님들끼리 좀 알려주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PC방으로 새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머님의 조치는 뭐냐면 얘가 가고 있는 PC방 알바 형 누나들한테 다 부탁해서 얘만 오면 쫓아주라고. 뭐 이렇게 조치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야만 한다라는 거. 유혹을 결심만으로는 떨쳐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한 게 뭐냐? 아예 드러내서 거실로 내다 놨어요. 노트북을. 그게 첫 번째 조치.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공부하는 그 시간 단위에 대해서 숨이 막혀 있는 거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그래서 그걸 양으로 줬어요. 게임에서 미션 주듯이. 그랬더니 그 양이나 시간이나 다 합쳐보면 그게 그거인데도 불구하고 양 중심으로 제시를 했더니 그때는 잘하더라. 빨리 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대충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끝나고 나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놓고 이러한 과정들이었는데 제일 큰 거 일단은 집안 환경을 온라인 클래스에 맞게 바꿔줘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공부 전에 그 뭐죠 방해받을 만한 이러한 습관을 바꾸는 하나의 그 변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다시 강조를 하면은 온라인 클래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혼자 공부를 해내야 되거든요. 옆에 선생님이 안 계시는 것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것을 대체할 만한 좋은 앱과 프로그램들을 지난번에 알려드렸고 아이가 앱의 도움을 받고 이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좀 온라인 클래스를 할 만한 실질적인 그런 유익한 힘, 지원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했는데 안 바뀌는 이유. 결국은 그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감성 설득 혹은 기존의 내 모습으로 자기 주도학습 코칭을 했을 때는 효과 못 본다고요. 내가 이렇게 좋은 방법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내 말투와 목소리와 표정이 그대로라고 할 때는 아이들은 엄마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실성을 담아서 얼굴과 목소리까지 좀 관리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오늘은 철저하게 온라인 클래스 혼공 중심의 얘기로만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를 잘하던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이건 성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열심히 하려고 했던 안 했던 모든 청소년은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 코칭에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마지막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잘 견뎌냈구나. 고생했어. 힘들지? 그래, 괜찮아.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부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석의 가치를 그렇게 이제 그 세공 받아가지고 진짜 제대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통해서 내 능력을 개발을 시키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학생들이. 잘하고는 싶어 하겠죠. 근데 공부라는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했을 때 나만의 잘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어, 어, 아주 성공한 인재가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어떠한 꽃은 2개월 후에 만개하기도 해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언젠가는 필 꽃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좀 빨리 펴요. 재능이. 그래서 3년 만에 재능이 딱 만개할 수도 있죠. 어떤 아이는 예, 한 그 10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라고 하죠. 그렇게 늦게 피기도 해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가서야 꽃이 피는 아이도 있어요. 다만 그 시기가 아이들마다 다를 뿐이니 부모마저 믿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과정은 공부를 잘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공부를 해내고 견뎌내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될 몇 가지 장치.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을 코로나 시기에 맞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견디기 힘든 수준의 난이도가 높아진 이 공부를 열심히 해내려고 하는 자녀들을 격려하는 것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압수를 목적으로 컴퓨터폰과 스마트폰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잘 쓸 수 있도록 옆에서 제안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는 것 중심으로 가시게 됐을 때 자녀들도 그러한 부모님들의 그런 그 코칭을 잘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단 집에 방 안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막했었던 것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시면 돼요. 예, 꼭 기억하셔서 자녀 스마트폰 지도의 핵심은 허락이 아니라 함께 선택하고 건강한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해서 함께 훈련하는 과정이다. 자기주도 학습도 작은 습관 하나가 바뀜으로
그 나머지가 바뀌는 일련의 연쇄 과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오늘 알려드렸었던 팁들 간단한 것 같죠? 아주 효과가 커요. 제가 다른 데서 코칭하고 효과를 본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것들 한번 다시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부모님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안쓰러워도 규칙 약속 없이 마음대로 주지 않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일 뿐더러 중요한 시기 힘든 시기에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중요한 부모님만의 새로운 스킬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자녀 코칭 기법 몇 가지를 잘 활용하시는 우리 오늘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